네, 안녕하십니까. 김병주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청와대 집무실 이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다음. 발표 순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 변경에서부터 군 헬기장, 노들섬 이동 8가지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공약이 변경되었죠. 최초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전에는 강화문 시대를 연다고 공약을 했는데 당선 후에는 강화문 시대가 적절하지 않으니까 용산 시대를 열겠다라고 엉뚱달뚱한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강화문 시대가 잘못된 통렬한 그런 공약을 하는 것에 대한 반성과 충분한 국민의 이해, 특히 사과하지 않고 바로 용산 시대를 열기 위해서 졸속으로 추진한 겁니다. 다음. 졸속 이전으로 시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왜냐? 청와대에 있을 때는 한 군데서 모든 것이 패키지로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군데서 분산되는 것이죠. 대통령 집무실은 국방부 지역에 있고 그다음에 현재는 대통령 사저를 아크로비타 서초동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한두 달 지나서 외교부 장관 공간이 간저로 리모델링이 되면은 이제 외교부 장관 공간이 간저로 돼서 5.4km 떨어진 저기도 운영이 되고 현재 영빈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취임식 때도 신라호텔 영빈관을 썼는데 청와대 영빈관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5월 21일 그 바이든 대통령이 오면은 저 청와대 영빈관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서울 시내 광범위한 지역에서 경호 경비 소요가 가다하게 되고 시민들의 교통권, 통신권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권이 또 침해를 받으면서 시민 피해가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러한 것은 국방부와 군의 피해가 당장 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부 건물을 뺏긴 거죠. 비워주기 위해서 5군데로 현재 분산되어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합참, 별관, 국방컨벤션, 군사지원단 여러 군데로 분산이 되어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통신망이라든가 업무망이 안 깔려서 2주 이상의 공백이 평균 일어났고 업무 효율도 지속적으로 저하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 새로운 한 곳에 모으는 국방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여론이 국내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이러한 이사는 연쇄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5번이나 연쇄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있던 인원이 일부가 합참으로 오니까 합참에 있는 인원은 시설본부 건물로 이사했고 시설본부 인원은 구방사청 건물로 이사했고 구방사청에 있던 일부 기능은 기상청에 비어있는 사무실을 빌려서 하는 5번의 이런 연쇄 이사를 하면서 예산이 세고 불편해지고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군 피해가 가중되고 있죠. 이것을 군에서는 군패가 많다고 합니다. 민패, 군패라 하죠. 다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저걸 도감도를 청와대 이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도감도를 보면서 설명할 때 추가 규제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전에 제가 여러 가지 규제가 될 것이다라고 제기했더니 추가 규제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추가 규제가 5월 10일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비행금지구역입니다. 지상뿐만 아니라 공중에서도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안위를 위해서. 현재 국방부 지역에 비행금지 구역이 임시비행금지 구역이 2노티칼 마일 한 3.7km가 돼 있고 아크로비타 서초동 일대는 1노티칼 마일 약 2km의 임시비행금지 구역이 2달간 정해졌습니다. 이걸 적용한 후에 아마 영구적으로 할 확률이 있겠죠. 그럼 비행금지 구역은 어떠한 제재가 있느냐? 다음. 이 지역에서는 공중에 비행기든 헬기든 드론이든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통제받지 않고는. 그래서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저기 보시면은 새로운 표시해 놓은데 그 색칠한 한강로는 옛날에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임시 비행금지구역이 됨으로써 한강로를 중심으로 해서 헬기 항로가 있는데 이것이 제한됩니다. 한강로 주변의 헬기는 긴급 구호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를 위해서 운용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저 밑에 강남을 돌아서 갑니다. 도심권을 돌아서 헬기가 운용이 되기 때문에 소음 문제, 또 만약에 거기에서 사고가 났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위험들이 노출이 되고 있고, 여기서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저 밑에는 민항기 항로가 있습니다. 민항기 항로도 일부 중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아직도 해결을 하지 않고 이러한 것을 운용이 되고 있는 거죠. 앞으로 그 비행금지 구역이 용산구 일대 저렇게 되면은 한강로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드론 택시나 드론 택배가 운용되는 항로가 되는데, 저런 것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한강 주변의 개발에도 대단한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다음. 또 이러한 공중을 지키기 위해서 방공진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추가적인 방공진지는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기는 드론, 다른 방공진지는 중첩이 돼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드론에 대한, 무인기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어서 무인기에 대한 대공진지를 추가적으로 국방부에서는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개수는 보안상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 개의 방공진지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음. 위기관리센터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는 위기를 관리해야 되는데 위기관리센터가 국방부 지하에 설치되는데 계속 문제를 제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안보 공백이 될 것이다. 여지없이 5월 12일 날 북한 미사일 발사했을 때 위기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NSC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왜 안 열렸을까요? 거기에는 시스템과 인적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정상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냐? 제가 4월 26일 날 국방위에서 가서 확인을 했더니 행안부에서 나와 있는 공사 책임자가 6월 달 정도 돼야 위기관리센터의 망이 예전 청와대 수준으로 간다. 왜? 수급난 때문에,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일부 수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선언 깔리는데 그걸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5개의 시스템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핸드폰 하나에 모든 앱이 설치되잖아요. 이 기능이 안 돼서 5개 핸드폰을 놓고 어떤 앱은 이렇게 운용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안 되고, 또 인적인 것도 현재 청와대에서 운용하던 위기관리센터 인원을 다 그 공무원조차도 보냈어요. 한 명도 안 남기고. 그러니까 새로 구성되니까 그 시스템이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NSC도 제대로 안 열리는 안보 공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다음. 대통령 집무실에서도 예산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원래는 2층에 대통령 사무실을 만들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훈련, 4월 달에 한미연합훈련이 있는데 어떻게 이사하냐라고 비판을 했었죠. 그러니까 연합훈련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2층, 3층, 4층 요원은 연합훈련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5층부터 리모델링을 임시한 거예요. 5월 10일 날 쓰려고. 그래서 지금은 5층에 대통령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층을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두 달 후에 2층이 되면 이제 2층을 주 사무실로, 5층을 또 이 사무실로 쓰겠다는 겁니다. 같은 건물에 어떻게 사무실이 2개 있어요? 대통령실만 2개 있는 게 아니라 비서실장, 경호처장 이런 사무실도 2개를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예산 낭비에 대한 비판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은 보안상 어디 근무할 수 모르게 하겠다 해서 2개 사무실을 쓰겠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계속 예산이 낭비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브리핑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들이 멀리서 저기 대통령이 근무하는 걸 보고 정서적인 교감을 하겠다는데 이건 또 말이 대비가
배치가 되고 모순되는 거죠. 다음. 가장 저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미군 기지가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외국군 기지가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5,000년 역사를 통해서도 이런 적이 없어요. 일제 강점기를 제외하고는. 저기 미군 기지는 지금 파란색은 반납받은 제고 저걸 다 반납받는 데는 한 4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4년 동안 계속 미군 기지 바로 옆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도감청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일거수일투족이 다 감시가 되는 것이죠. 다음. 출퇴근은 어떻습니까? 지금 13번 게이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외국군 기지로 맨날 출퇴근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앞으로 지속되는 문제예요. 다음. 왜냐? 지금 저 기지 옆에 하늘색 신잔류기지, 신기지를 만듭니다. 왜? 저 용산기지 안에는 아직도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3만 평 정도의 미군 잔류기지를 만들고 여러 기능을 저기에 포함을 하고 용산기지를 반납하는 계획입니다. 왜 저 기지가 필요하느냐? 저것은 이미 한미가 합의를 했습니다. 다음. 용산기지 이전 협정 제3조 2004년 12월에 국회 비준으로 한미가 합의한 겁니다.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사는 대한민국 정부기관과 연락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서울에 부대의 일부를 유지한다. 그리고 헬기장도 쓰고 드래곤 호텔도 유지한다. 라고 되어 있죠. 다음. 이 기지 공사는 4년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을 하고 26년에 공사가 완료되는 거죠. 이 공사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모든 기지를 그 안으로 넣고 용산기지를 반납한다는 겁니다. 용산기지 그 그림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주세요. 빽빽. 그래서 이 용산기지에는 연합사, 주한미군사, 유엔사가 지금 평택으로 곧 내려가잖아요. 일본 갔고 연합사는 올 가을에 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저기는 연합사 서울사무소, 주한미군사 서울사무소, 유엔사 서울사무소 뭐 여러 기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대통령실 옆에 미군 기지가 있는 거죠. 이걸 비판하니까 이걸 또 다른 데로 옮기겠다고 해요. 옮기겠다 하면 옮기는 예산들을 또 우리가 내야 돼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다음. 네. 한남동 공간 지역에 6개 지역인데 최초는 육군참모총장 공간을 쓴다고 했다가 지금은 대통령 간제로 하는 외교부 장관, 나중엔 해병대사령관 3개를 또 요구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병사 막사도 이제 경호하는 부대가 써야 되니까 빼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다음은 연합사 부사령관 공간 내놓으라고 할 거고 결국은 의장과 장관들도 여기에 못 쓸 확률이 많아지는 거죠. 다음.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간접 변경 이유도 조잡합니다. 참모총장 공간이 비가 새고 낡아서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간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최근 5년간 육군 참모총장 공간 그 수리 비용이 3억 5천이 들었고 10년 동안 5억 7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계속 수리를 했고 최근 총장이나 썼던 사람 해보니까 비 안 새고 있습니다. 다음. 이 집무실 이전은 군간사에도 유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경호처 18대를 내놓으라 해서 군 간부들이 쓰는 데 내몰리고 있습니다. 올 가을쯤엔 더 많이 요구할 겁니다. 다음. 군 헬기장. 국방부 내 헬기장은 한미군이 쓰던 헬기장입니다. 그것이 대통령 전용 헬기장이 되니까 앞으로 노들섬에 군 헬기장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노들섬은 어때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서울 시민공원으로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노들섬에 군 헬기장을 설치하게 되면은 시민들의 이용이 제한이 되고 피해가 예상이 되는 거죠. 다음. 이와 같이 8가지, 수만 가지 있지만 올 시간 관계상 대표적인 8가지만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에 대한 피해는 도미노식으로 계속 일어날 겁니다. 5년 내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예산 낭비는 줄줄 새는 것이고, 그래서 5년 동안 계속 이사만 하게 될 거고 계속 어딘가는 공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 내 간제를 짓겠다, 국방부 내 뭘 짓겠다, 뭐 이렇게 계속 공사와 이런 거에 관심을 쓰게 되겠죠. 첫 단추가 잘못 끼니까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계속 잘못 끼워지는 형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